매주 화요일에는 이분과 함께 출발합니다. 정치구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새도 방송 열심히 하시고 활약이 대단하십니다. 아니요, 지금 방송을 네. 과감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네. 그 법사위에 주력하시려고. 네, 법사위에 줄여가고 예. 국회 일정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 편의점은 늘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는 줄이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의원님 섭외하기를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푸틴이 24년 만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다. 그리고 9개월 만에 방북이다. 24년 만에 23년 만에 방북이고 네. 9개월 만에 다시 만난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의 방북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보았어요. 네. 또 푸틴으로서도 북한에서 재래식 무기를 왕창 갖다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건 사실 아니에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도 우리가 외교를 잘 해야 된다. 네. 북한의 위성, 네. 핵 이러한 모든 것이 약 2% 부족하다. 네. 그런데 그 2%를 러시아에서 지원을 받을 때 세계적 재앙이 된다. 그랬는데 역시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또 이번에 얼마 전에 네. 그 위성 ICBM 발사에서 북한이 실패를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푸틴과 더 가까워져서 그러한 기술적 도움을 받아야겠다 네. 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원유나 네. 식량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과 소원하기 때문에 네. 러시아로부터 즉 푸틴으로부터 지원받아야겠다 예. 하는 그런 계산된 김정은과 푸틴 역시 지금 조소 네. 방위 동맹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과 소련 그렇죠. 관계 그 조약 이후 예. 소련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예. 자동적으로 폐기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로 어떤 군사 동맹의 필요성이 양국이 같이 가지고 있다.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의 도움을 네. 더 받기 위해서 방북을 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서로 이해관계가 떨어진 거예요. 잘 떨어진다.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북한과 중국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관계도 상당히 복잡한데요. 공교롭게도 한국과 중국은 오늘 한국에서 만나고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는 또 북한에서 만난다. 그래서 이게 북중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답답함도 있습니다. 북한의 외교는 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예. 세습돼서 이어져 오는데 예. 북한이 필요에 의거해서 소련, 러시아와 하든지 네. 또는 중국과 하든지 아. 이렇게 해서 그 줄타기 외교의 선수들이에요. 북한. 그러니까 한때는 얼마 전까지는 중국과 네. 그렇게 가까워졌지만은 이제 러시아에게 딱 붙어가지고 네. 여러 가지를 도움받고 자기들은 또 무기 수출을 다 했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재고 처리도 한 거죠. 무기. 재고 처리. 재고 처리도 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한중 네. 외교 회의가 이제 열리잖아요. 네, 오늘 올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중 관계가 그렇게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안 좋아요. 네. 왜 그러냐 네.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7, 80, 90년 네. 2000년대 전에 외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미국 말만 들으면은 다 해결된다. 네. 지나치게 편중된 한미 동맹은 좋지만은 미국에 편중된 외교를 하기 때문에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한일 관계도 네. 한중 관계도 어려워졌는데
이 외교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변화하지 않으면은 네. 국제적으로 아주 어려워진다.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나쁜 것도 네. 더 나빠진 것도 한중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물론 러시아하고도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더라도 외교의 대화를 해 나가야 된다.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우리 조선업계, 네. 자동차 예.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지금 묶여 있잖아요. 네네. 상대적으로 또 가스, 유전, 네. 식량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가 좀 바뀌어야 돼요. 지나친 네. 한미 동맹은 좋지만은 지나친 한미 편중 외교는 네. 옳지 않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그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2% 부족한 핵과 미사일 기술을 북한에 이전을 해줄 거냐 러시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61년에 맺었던 조러 군사동맹 수준으로 냉전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수준으로 군사동맹을 맺게 될 것이냐. 그랬을 때 중국은 또 어떤 태도로 나올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렇지만은 초록은 동색. 중국은 아무래도 북측 편을 들 겁니다. 네. 왜 마치 우리가 예. 어떤 경우에도 미국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는 상대적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네. 그 중요한 예. ICBM 즉 위성 같은 기술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렇죠. 하는데 예. 그건 나는 준다고 봅니다. 준다. 예. 러시아가 2% 부족한 걸 기술 제공을 채워준다. 한다. 네. 그래서 11월 그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핵실험도 하고 완성 단계로 간다. 저는 일찍 전부터 예. 우리 국정원에서도 그런 평가를 내놓고 예. 미국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최근에 한국을 방문한 미 전문가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은 네. 11월 예. 대통령 선거 전에 북한은 7차 핵실험과 예. ICBM을 반드시 발사한다. 이런데 예. 지금 얼마 전에 사실상 실패를 했잖아요. 네네네. 우리도 실패하고 다 실패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그러한 기술이 어느 정도 다 예. 발사할 정도로 올라와 있는데 2% 부족한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 저는 푸틴이 제공한다. 네. 그렇게 봅니다. 제공한다. 아, 그러면은 군사동맹으로도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세계에도 위협이 되는 수준으로 발전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한미동맹 예. 군사협력 관계의 정도는 예. 조로 예. 여기에서도 맺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죠. 61년 동맹 수준으로 확고 냉전 시대 수준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께서 경고하는 것은 네. 우리 정부에서 경고하는 것은 좋지만 네. 이걸 자꾸 부각시킴으로써 예. 또 우리 코리아 리스크, 디스카운트 네. 이런 것도 또 부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교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근데 최근에 한러 관계가 좀 좋아져서 러시아가 그렇게까지 안 할 것이다. 우리도 경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과 너무 밀접한 군사 동맹을 맺을 때 한국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안 할 거다. 그리고 또 신원식 장관이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를 통해서 핵심 기술을 핵과 미사일의 핵심 기술을 이전하게 되면 이것은 사실상 레드라인을 넘는 걸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일종의 선전포고 같은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경고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해야죠. 예. 그렇지만은 조로 네. 양국의 국익은 아, 위해서든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점점 더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굉장히 지금 모든 게 강대 강이니까 예.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요?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예. 이번에
오물풍선, 네. 또 우리 확성기 예.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자제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그 확성기 설치에 대해서 가봤잖아요. 네. 이런 것은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 한국은 미국에서 못하게 하니까 못하고 북한은 미국이 무서우니까 못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소강 상태로 좀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네네네. 이것은 저는 잘한 것이라고 봐요. 네. 이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하트라인이고 뭐고 네. 남북 간에는 하나도 대화가 안 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 보도도 보면은 북일 네. 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와 잘 협력을 하는 것처럼 나왔더라고요. 네네네. 저는 그러리라고 봐요. 특히 북일 간 대화를 하면서는 제가 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특사를 할 때도 보면은 한미 간에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김대중 대통령 말씀이 숨소리까지도 미국과 공유를 해라. 아하.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저도 예. 그렇게 했는데 북일 간의 접촉도 저는 미국과 굉장히 밀착돼서 협의를 할 것이고 네. 어느 정도의 정보는 우리나라에도 줄 공유를 해줄 것으로 봐요. 예. 그런데 이런 때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군사회담을 한번 하자. 네. 이렇게 해서 대화를 제기하는 건 네. 되든 안 되든 예. 그러면은 북한에서도 응한다고 하면은 대화가 다시 올 거가 트인다. 네. 하는데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그런데 2000년, 24년 전에 그 정세는 6.15 남북 공동선언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하면서 그래도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좋았죠. 정세고 네. 지금은 남북 관계가 오물풍선 등으로 완전히 경색된 상황이고 한라인도 다 끊어져 버리고 그때 그러니까 24년 전 정세와 지금의 정세와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악화된. 아니 그건 뭐 말할 수 수가 없이 없는. 악화가 돼 있는데요. 예. 그때 러시아 푸틴 예. 대통령이 우리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되고 이제 철우 실크로드 네. 소위 목포에서 부산에서 출발하는 기차가 예. 서울 평양을 거쳐서 예. 시베리아를 지나고 런던 예. 파리까지 가자. 예. 이게 열차가 개통되면은 물류 비용이 약 30% 절감되고 속도도 30%가 네. 빨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구라파로 가는 파리 런던으로 가는 그 기차 길을 네. 러시아 쪽으로 해달라. 예. 이렇게 해서 아. 우리한테 굉장히 예. 연락이 많이 오고 네네. 실제로 러시아 예. 철도청장과 우리 한국 철도청장이 저 두만강 네. 거기에서 철로 연결하는 예. 지금도 있죠. 예. 그러한 것을 보고 관계철 협계 네. 이런 문제도 논의를 했고 아. 중국은 중국대로 그 소위 기차 네. 철의 실크로드가 중국을 경유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네. 제가 당시 예. 문체부 예. 문화관광부 장관을 하고 있을 때인데 예. 일본의 신칸센 회장이 저를 만나자고 해서 만나가지고 네. 일본에서도 자기를 해저터널로 부산으로 예. 신칸센을 연결시켜서 가게. 도쿄에서 출발하는 신칸센 기차가 런던, 예. 파리로 갈 수 있게끔 하자. 예.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야. 당시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네. 즉 김대중 김정일 회담 후에는 네. 일본도 예. 러시아도 예. 중국도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예. 굉장히 그 자기들이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기차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럼요. 중앙아시아 예. 또 이번에 대통령께서 다녀왔죠. K-실크로드. 예, 예. 그 러시아 예. 등에서 바로 송유관으로 예. 가스관으로 북한을 연결해서 서울까지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네. 우리 한국까지 예. 들어와 버리면은 그때 제가 북한을 설득한 것도 그거예요. 자, 너희들이 돈이 없어서 개발 못하면은 전 세계에서 해준다. 네. 그러면은 통행료만 받아도 그게 북한이 얼마나 큰 이익이냐. 그렇죠. 가스관, 예. 송유관이 북한을 경유했을 때 통관료만 받아도 예. 얼마나 이익이냐.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너무 지금 누가 망쳤냐?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 모든 게 강대강한이에요. 네. 자, 의대 증원 문제도 2,000명 딱 정해놓고 의사 들어 네. 안 들으면 안 돼. 예.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의사들과도 갈등이고 대란 아니에요? 예. 자, 국회도 예. 여야 갈등, 남북 관계도 이렇게 해서 강대강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네.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 의원님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 긴장 관계가 더 어려워져서 사실상 북러 사이에 우리도 한미 동맹처럼 그 자동 군사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넣어서 더 강고해질 가능성 여기까지 갈까요? 신조약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저는 간다고 봅니다. 아 자동 군사 개입까지도 간다. 예. 예. 왜냐하면 우리가 한미 군사 동맹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 수준에는 할 거다. 아, 예. 한미 동맹 수준의 버금가는 예. 북러 간의 군사 동맹을 맺을 거다. 그렇죠. 그래야 예. 김정은으로서도 예. 보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해서는 다 죽는다. 그래서 그 오래전에 소천하신 강원영 목사님 같은 예. 분은 제가 남북회담 특사를 할 때 네. 저에게 경제는 무너져도 살릴 수 있지만은 네. 남북 관계는 무너지면 다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김대중 대통령도 남북 관계는 6.15로 네. 돌아가면 해결된다. 네. 이 정신으로 가야 돼요. 예. 우리가 그러한 좋은 경험과 역사가 있는데 네. 왜 대결로 가고 왜 강대강으로 가고 예. 왜 전쟁 위기로 가느냐 이거죠. 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한미, 북러 이렇게 양측이 갈라져서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심각하고 끔찍한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외교의 제가 노력이 좀 필요. 오래 전부터 수차 강조를 한 게 한미일 동맹이면은 네. 북중러는 혈맹으로 간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는데 예. 우리 일부 언론에서 마치 중국이 북한, 러시아하고 관계가 안 좋다 네. 하는 식으로 보도가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 중국은 북한이 저렇게 핵 무장하는 것도 러시아하고 저렇게 전쟁하는 것도 이 전쟁 무기를 제공하는 것도 다 싫어해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한미 간의 갈등이 있다라고 네. 해도 한미가 저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리고 우리 외교가 중국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역할을 해라. 네. 이런 것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뭐 쌍괴 뭐 여러 가지 정책을 냈지만은 한국이 한 번이나 인정했냐? 그리고 다 미국하고 가버리고 결국 안 됐다 하기 때문에 저는 네. 한중 관계는 좋아져서 신뢰를 가지고 경제 문제, 네. 안보 문제를 하면은 되고 예. 러시아도 예. 지금 저렇게 경원할 게 아니라 이번에 푸틴이 얘기했잖아요. 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그렇죠. 무기 하나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감사하다.
예. 이거 다 외교적 수사예요. 예, 그렇죠. 알고 있어요. 예. 어? 러시아의 네. 그 과거에는 KGB라고 했었습니다마는 러시아의 국정원이 네. 정보기관이 예. 어떤 곳이에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네. 물론 우크라이나를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러시아하고도 대화를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요.